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일터에서 버티고 부모 병수발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 멈춰 서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쓰러질 것 같아서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멈춰 섰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남편은 은퇴했고 일터도 없어졌고 그 넓던 집이 이상하게 좁아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날이 생겼습니다. 전화가 와도 기다렸던 사람이 아니고 전화가 안 와도 괜찮은 척하게 됐습니다. 누가 보면 저분은 다 이뤘네라고 할 것 같은데 정작 본인은 매일 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걸까? 이제 와서 뭔가를 바꾸기엔 너무 늦은 게 아닐까? 이 생각을 누구한테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자식한테 말하면 걱정 끼칠 것 같고, 친구한테 말하면 약해 보일 것 같고, 배우자한테 말하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냥 혼자 삭힙니다. 그렇게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이 조용히 오래 쌓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결책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지만 자꾸 잊어버리는 것들을 다시 한번 조용히 꺼내보려 합니다. 2026년 60대를 살아가는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 번째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노후를 망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돈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건강 혹은 자식 문제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노년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정작 노후를 갈라놓는 건 그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이 넉넉한데도 매일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성한데도 삶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몸 여기저기가 아파도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이 멀리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 하나가 노후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60이 넘으면 몸이 먼저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무릎이 오늘은 시큰거리고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고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알던 내 얼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늙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찾아옵니다. 두렵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합니다.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오래된 친구들은 몸이 나빠지거나 연락이 뜸해지고 배우자와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 오히려 할 말이 줄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와도 반겨주는 이가 없는 집이 이상하게 낯섭니다. 예전엔 조용한 집이 그렇게 그리웠는데 막상 그 조용함 속에 들어오니 이게 원하던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앞을 봤습니다. 지금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왜 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그 선택만 달랐어도 지금이 달라졌을 텐데. 후회는 꼬리를 물고 그 후회가 지금의 불안이 됩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60이 넘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변화 앞에서 쪼그라듭니다. 자신을 숨기고 줄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같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갑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운이나 돈이 아닙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비교는 이제 그만. 남의 노후는 없다. 나이가 들면 이상하게 비교가 더 심해집니다. 젊어서는 직장과 집과 자식을 비교했다면, 나이 들어서는 건강과 자식의 성공과 노후 자금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소리 없이, 그러나 끈질기게 사람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박순자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젊어서부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교사로 30년을 일했고, 두 아들을 번듯하게 키웠고,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온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음이 자꾸 불편해졌습니다. 이유를 찾다 보니 같은 아파트 복도 건너편에 사는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딸 가족과 한 집에 살면서 손주 둘을 돌보고,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고 명절엔 집안이 북적였습니다. 순자 씨 눈에는 그게 전부 행복으로 보였습니다. 순자 씨 아들은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잘 오지 못합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잘 지내냐 몇 마디 나누고 끊깁니다. 그게 나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다들 그렇게 바쁘게 삽니다. 하지만 복도 건너편 집에서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순자 씨는 자신의 노후가 어딘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전화가 와도 반갑기보다 서운했고,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슴 한켠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 씨는 우연히 그 친구와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들어보니 그 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눈치를 보는 생활이 편한 날보다 불편한 날이 더 많았고, 손주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무릎이 버텨주질 않아서 말 못하고 진통제를 먹는 날이 적지 않았습니다. 주말 외식 사진은 올라오지만 그 식탁에서 실제로 오간 말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친구는 오히려 넌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서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창피함도 아니고 안도감도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무언가를 천천히 놓아주는 느낌이었다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아들이 받았을 때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니, 그냥 잘 있나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남의 노후는 늘 좋아 보입니다. 보이는 부분만 보기 때문입니다. 모든 노후에는 그 사람만의 고단함이 있고, 모든 노부부에게는 둘만 아는 외로움이 있고,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는 자식 앞에서 끝내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비교는 언제나 불완전한 정보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비교에서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깐 이긴 것 같아도 금방 또 진 자리가 보입니다.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비로소 나의 노후가 들어옵니다. 남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을 사는 것. 어쩌면 그것이 노후를 통틀어 가장 용기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두 번째 깨달음. 자식에게 기대지도 등 돌리지도 말 것. 이 주제만큼 60대 이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자식한테 너무 기대면 상처받고 자식에게 등을 돌리면 외롭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최병훈 씨는 70살에 은퇴를 했습니다. 건설 현장 소장으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삶이었습니다. 가족 여행도 제대로 못 갔고 아이들 학예회도 못 간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게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나중에 퇴직하면 잘해줘야지.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막상 퇴직하고 나니 시간은 넘쳐났는데 아들 부부는 바빴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어서 전화하면 이번 주는 좀 바빠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명절에 늦게 온다고 하면 마음이 상했고
일찍 간다고 하면 더 상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어느 순간부터 병훈 씨는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기는커녕 더 뜸해졌습니다. 병훈 씨는 서운한 마음에 아들을 만나면 은근히 눈치를 줬습니다. 요즘 바쁘냐는 말 속에 왜 연락이 없냐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눈치를 느끼고 더 불편해했습니다. 관계는 조금씩 어색해졌습니다. 가족인데 남처럼 되어가는 그 거리가 병훈 씨는 가장 무서웠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들이 나쁜 것도 아니고 병훈 씨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부모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아이가 크고 나면 자식에게도 자신의 삶이 생깁니다. 그 삶의 중심은 자식 자신이고 자식의 가족입니다. 이건 잘못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문제는 많은 부모들이 이 변화를 자식이 나를 소홀히 한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처가 시작됩니다. 그 상처가 눈치로 나오고 눈치가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이 거리를 만듭니다. 반대로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이 있으면 자식은 오히려 더 가까워집니다. 엄마, 요즘 뭐해? 아빠, 재밌어? 이런 질문이 나올 때 부모가 응, 나 요즘 이거 배우고 있어. 재밌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관계는 훨씬 가벼워지고 편안해집니다.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비로소 전화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 반가움이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단단한 거리는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각자 잘 살고 있는 거리입니다. 너무 붙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그 거리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몸을 거스르지 말고 몸과 협상할 것. 나이 드는 몸을 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이 정도는 버텨야지 하고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이상해도 큰 병이 온 것 같다며 밤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강정임 씨는 75세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자꾸 졸렸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넘겼습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고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 순간 정임 씨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혼자 울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싶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평생 약을 먹고 합병증이 오면 어떡하나. 그날부터 2달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게 혈당을 올리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맛을 느끼지 못했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건 이제 나는 병든 사람이라는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당뇨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같이 체조를 하던 이웃이 슬쩍 말했습니다. 나도 당뇨 10년 됐어. 처음엔 나도 세상 끝난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그냥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 밥 조금 줄이고 매일 걷고 약 제때 먹고 그거야. 불편하긴 해도 못 살 건 없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대단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같은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의 담담함이었습니다. 정임 씨는 그날 이후 생각을 바꿨습니다. 당뇨를 없애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뇨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지금 정임 씨는 매일 아침 30분을 걷습니다. 처음엔 10분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걷지 않으면 하루가 어색합니다. 식단을 완벽하게 바꾸진 못했지만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2년째 수치는 안정적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아침에 눈을 떠도 당뇨가 가장 먼저 생각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가 생각하면서 일어납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몸과 싸우지 않고 몸과 협상하는 것. 아프면 쉬고 좋아지면 움직이고 큰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나머지는 너무 무서워하지 않는 것. 몸을 적으로 두지 않고 오랜 동반자로 대하는 것. 그 태도 하나가 남은 날들의 결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 것. 노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외로움입니다. 그런데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그리운 데 없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혼자이지만 충만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은 피할 수 없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노후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이동석 씨는 65에 아내를 먼저 보냈습니다. 위암이었습니다. 진단받고 나서 8달 만이었습니다. 그 8달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을 했고 아내가 떠난 뒤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둘이서 앉던 자리에 혼자 앉는 게 어색했고 잠드는 것도 깨어나는 것도 이상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아내가 쓰던 컵이 아직 선반에 있었는데 치우지도 못하고 그냥 뒀습니다. 동석 씨는 그 뒤 2년을 텔레비전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에 켜고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켜놨습니다. 소리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혼자 있는 고요가 너무 컸습니다. 고요 속에 있으면 아내 생각이 물밀듯 왔고 그러면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노인복지관 입구에서 목공 수업 현수막을 봤습니다. 순간 이 나이에 무슨 목공이냐 싶었습니다. 손도 떨리고 눈도 침침한데 하지만 그날따라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냥 등록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사포로 갈고 선생님이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생님 말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계속 나갔습니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있는 동안 아내 생각이 덜 났습니다. 손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머릿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어도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반년 뒤 동석 씨는 자기 손으로 만든 작은 선반 하나를 벽에 걸었습니다. 못질도 직접 했습니다. 단단하게 박혔는지 흔들어 봤습니다.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 선반 위에 아내가 쓰던 컵을 올려뒀습니다. 그 순간 동석 씨는 혼자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아내를 보내고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살아있다는 느낌. 그게 노후에 우리가 진짜로 찾고 있는 것의 이름일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그 시간이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언가로 채워질 때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책도 좋고 걷는 것도 좋고 글 쓰는 것도 좋습니다. 텃밭도 좋고 뜨개질도 좋고 노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내가 여기 있다는 느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5번째 깨달음. 과거는 해석하는 것이지 바꾸는 것이 아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과거를 자주 돌아봅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를 후회의 눈으로 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사람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이 시선은 과거를 채무로 만듭니다. 삶 전체가 빚으로 가득 찹니다.
정순애 씨는 78입니다. 젊어서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가난했고 성격도 달랐고 서로 지쳐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날이 많았고 아이들은 그 속에서 자랐습니다. 남편은 62의 세상을 떴습니다. 순애 씨는 그 뒤로 오래 그 시절을 죄책감으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내 탓이다. 그 생각이 뿌리처럼 박혀서 즐거운 일이 생겨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기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50이 넘은 큰딸이 전화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때 힘들었던 거 알아? 근데 엄마도 힘들었던 거 이제는 알아. 나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 큰 말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를 하려고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딸이 살면서 알게 된 것을 담담하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순애 씨의 지난 수십 년을 다시 해석하게 했습니다. 나쁜 엄마였던 게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버텨낸 엄마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먹이고 입혔고 학교를 보냈고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삶이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보면서 오래 참아온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잘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가 조금 가엾고 또 조금 대견했다고요.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눈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눈이 바뀌면 과거 전체가 달리 보입니다. 후회는 자신을 작게 만들고 이해는 자신을 충분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나이에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것, 그게 과거와 화해하는 방법이고 그 화해가 지금의 삶을 가볍게 합니다. 살아온 날들을 다시 보는 것, 그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인데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70에 새 친구를 사귄 분들이 있습니다. 80에 처음으로 그림을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65에 처음 자기 생각을 일기에 적기 시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부터라도 라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바꾸겠다는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다는 아주 작은 마음 하나였습니다. 삶의 태도, 전환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부터 산을 오르겠다거나 책을 10권 읽겠다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자식 전화를 받으면서 한 번만 더 웃어볼 것. 오늘 밥 먹고 나서 집 앞 골목을 10분만 걸어볼 것.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잘한 것 한 가지를 떠올려 볼 것. 이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쌓이는 것이 삶입니다. 강은 처음부터 넓지 않습니다. 작은 물줄기들이 모여 강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 지금의 나를 조금 더 좋아해 줄 것. 거울 앞에 서서 흰머리가 늘었다고, 주름이 깊어졌다고 한숨 쉬는 대신 이 얼굴로 참 오래 살아왔구나 하고 한 번만 바라봐 주시면 어떨까요? 이 손으로 참 많은 것을 했구나. 이 발로 참 먼 길을 걸어왔구나. 그 시선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쌓이면 남은 삶이 달라집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자식과의 거리를 다시 잡고 몸과 싸우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을 채우고 과거와 화해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그 사람과 잘 지내는 것, 그게 노후를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깊은 시작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대단한 결심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덜 무거운 느낌.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인생은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 누가 더 좋은 부모였는지 그런 순위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냥 주어진 시간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어떤 날은 잘 살았고, 어떤 날은 그러지 못했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60이 넘은 누군가가 새벽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을 혼자 사귀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가 됐든 그 날들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음미하며 살 수 있기를.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에서 만족을 찾고 가까운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 봄이 오는 건 꽃이 피어서가 아닙니다. 겨울을 버텨낸 나무들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이 그 나무입니다. 오늘도 노후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